최근에 현 정권이 들어서서 자기들은 무슨 소득주도 성장한다 하면 경제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경제가 여전히 지금 3분기 성장률이 0.5% 정도에 머물 것 같아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9월 중순부터 소득주도 성장 대신에 혁신 성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주도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을 늘려준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혁신을 한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소득주도는 차마 체면 때문에 못 버리고 있지 이 혁신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이 혁신성장이라는 말이 제가 이거 그냥 성장이면 성장이지 혁신 성장이 뭐 별 다를 거 있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창조경제만큼 이 혁신성장이 근거가 없고 실체가 없고 모호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무슨 박근혜 창조경제를 비판했다고 어쩌고 하는데요. 진짜 이렇게 지지할 거를 지지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창조경제나 뉴스데이 이런 거는요.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하나마나한 소리를 한 거고 국민한테 도움될 일 하나도 없는 무의미한 일을 한 거고 재벌들을 그냥 쉽게 끌어들여서 쇼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요. 그렇게 앞잡이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가려가면서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때도 그 비판이 힘이 있고 그것도 남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눈이 멀은 사람들은 남을 비판할 자격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의 성과는 2019년이 되었어야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19년이면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입니다. 내후년이 되었을 때 무슨 소득주도 성과가 나타났는가 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대다수의 정권은 3년차가 되면 이런저런 일로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소득주도 성장이 되었는가 아닌가 따질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 이거 말고도 드러난 문제나 비리나 이런 것도 숱할 건데 그때 가서 무슨 정책이 잘못되었는가 안 됐는가를 따질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창조경제가 잘 됐는가 못 됐는가 그냥 군시렁거리기만 했지 제대로 따진 사람이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건요. 애매하게 이야기해서 상대도 잘 모르게 만들면 나중에 가서 따지지도 못합니다. 지금 소득주도 경제라는 게 제가 볼 때 하도 애매한 소리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물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3년 뒤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잘잘못은 아무도 기억 속에 잊혀진 채 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소득주도란 말을 지금부터 쑥 빼고요. 이제 혁신 성장하면서 혁신이란 말은 앞에 또 상표로 하나 붙여놓고 방점은 또 성장으로 온 거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짓이 창피하니까 갑자기 포기한다 하는 말은 못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병행한다 해놓고는 또 좀 있으면 혁신을 슬그머니 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이노믹스라고 부르는 문재인 노믹스겠죠. 그래서 이 제이노믹스가 고용률이나 성장률 등에서 전혀 나아지는 모습이 5개월간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비판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야당은 그거는 분배 정책이지 뭔 놈의 성장 정책이냐 말장난친다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혁신으로 슬그머니 올라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질러 놓은 거는 있으니까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정액하고 정규직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국민 앞에 덜커덕 약속을 했어요. 뭐 거의 일주일마다 한 건씩 이벤트를 했으니까 이벤트 할 때는 좋았지요. 이제 이거를 지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혁신성장이라고 붙이지 않더라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혁신, 이노베이션이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혁신이란 말을 따로 붙이나 혁신을 안 붙이더라도 성장은요, 그냥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으로는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어떠한 방법이든 고용에 쓰든 안 그러면 기계에 쓰든 안 그러면 뭐 토지를 이용하는 데 쓰든 기술에 쓰든 전부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60년대 때 공장을 돌리던 방식하고 지금 2010년대에 공장을 돌리던 방식이 다른 게 그게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라는 거는 그냥 성장의 방법론이 혁신인 건데요. 무슨 혁신 성장이 새로운 성장일 것처럼 혁신은 항상 있어 왔던 겁니다. 어제요, 상암동에 에스플렉스 센터라는 데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혁신 성장의 방법론으로 4차 산업혁명을 들고 놓으니까 그 이벤트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뽀로로 인형도 만지고 했는데요. 자,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4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사람 중심의 4차 혁명이라는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의 이런 기술 혁신이나 각종 어떤 산업혁명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은 혁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기술 혁신의 결과, 산업혁명의 결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과 기술 사이에 놓고 보면 기술 쪽에 방점이 찍히지 사람 쪽에 방점이 찍히는 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그 뭡니까? AI 같은 인공지능에 의한 기술 혁신을 이야기를 하는 걸 건데요.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사람은 점점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AI의 기능을 더 높일 수 있는데 일부러 기술을 조금 낮춰서 그래도 사람이 컨트롤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을 중심을 놓고 경제를 운용하는 부분은 일자리를 어떻게 산업혁명의 변화의 과정에서 일자리는 점점 없어질 건데 어디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어서 일자리를 유지시킬 갈 것인가 하는 국가 정책의 고민이지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 속에서 사람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하라 하는 거는요, 무식해도 이만저만 무식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 과정은 그대로 두고요. 존중하고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사라지는 일자리는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내도록 고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한 위원회에 가서 사람 중심으로 해라고 말을 하면 이것이야말로 창조 경제만큼 황당해지는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담긴 내용이 작년 12월 27일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펴낸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탄핵당에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정권에서 하려 했던 이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그대로 카피를 해가 글자 몇 개만 바꿔가 내놨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공무원한테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들 보고 이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밖에서 떠드는 교수니 무슨 뭐 이 브로커 같은 건달들이 있지요. 이런 데 보면 항상 끼어들어갖고 재미 좀 보려는. 근데 그런 놈들은 문제가 뭔가 하면 공문을 못 만들어요. 공문은 공무원이 너무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뭔 소리를 해도 결국 그날 배포된 문건은 공무원들이 만들었을 건데 당시 발표된 55쪽짜리 문서는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국가 비전으로 이렇게 정의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언급한 전산업 진흥화 혁신이나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를 했던 전산업 진흥 정보화 촉진이나 비슷한 뜻인데 표현만 다른 정도인 내용도 전부 군데군데 이렇게 겹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만 겹친 걸 가지고는 문제를 삼기는 좀 빈약하죠.
그런데 9개월 전에 이미 박근혜 정부가 정의한 개념들과 정책 추진 방향을 새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의 골자라고 하면서 발표를 하니 실망감이 크다라는 것이 산업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장관 4명, 대통령 이 과학보좌관 해가지고 5명이 정부에서 참여하고 여기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간다 하는데 1년에 회의 4번 열리는데 거기에 나온 목표도 보면 거창한 거예요. 산업서비스 진흥화 혁신 미래사회 변화 선제 대응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강화 같은 이런 거대하고 황당한 소리만 늘어놓고 실질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 또한 과거 박근혜 정부와 비슷해서 이 미국에서 지금 오바마가 밀어붙여서 만든 이 혁신과 기업 국가자문위원회 이런 것과는 이 운영 방식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과연 혁신이 되겠는가, 과거에 수많았던 위원회 중에 하나로 전락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회가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조직에 누가 참가하는 이런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전문가를 직접 전부 다 불러내서 그들이 뭘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현재 꼴로는 창조 경제가 혁신 성장으로 간판만 바꾸어 달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